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와이즈 클럽. 지금 함께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저런 데이터가 그냥 찾아보면 나오나요? 로데이터나 이런 것들밖에 접근하지 못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 보고서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도표나 전부 다 저희가 직접 누구 거 베끼지 않고. 이쯤 되면 이제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실 게, 아이고 저 친구들이 보고서 쓴 게 좀 어떻길래 나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한 개씩만. 물론 이제 이게 시성이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다 지나간 리포트인데 나는 이 기업을 이렇게 찾았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 이렇게 썼다. 그걸 좀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 화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성일하이텍 누구 리포트예요? 제가 작년 7월 달에 IPO를 할 때 네. 썼던 보고서고요. 요거 이제 혹시나 오해하시지 않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2022년 7월 30일에 발간이 된 거고 저 때면은 날아오르기 전 네. 여기 옆에 현재 주가가 써 있습니다. 그 당시 주가가 92,000원. 네네. 지금 얼마쯤이에요? 지금 14만 원 정도 원전이 14만 원. 작년 7월에 나오지 그랬어. 근데 성일하이텍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게 수요 예측을 할 때 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삼고 있었던 주가가 당시 5만 원이었었는데 네. 7월 28일 날 상장을 하면서 9만 원 정도로 치솟으면서 상승률이 많이 깎인 케이스인데 상장하자마자 저기는 뭐 계속 주목을 많이 받아서 상장 첫날부터 거의 뭐 급등해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포트를 낼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배경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의 시의성을 챙기는 보고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기업을 골랐던 이유가 아직 개화를 하지도 않은 시장에서 마진율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왜 이 어려운 장세에서 상장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탐구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아주 러프하게 숫자를 먼저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상승 여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주안점은 이 시장이 몇 년도의 이익까지를 당겨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숫자를 보니까 상승 여력이 나왔다. 네. 어떤 숫자를 보니까 혹시 뭐? 저희는 사실 IS의 그 손익계산서에 많이 집중을 하는 학회다 보니 DCF 내지 PER 방식으로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요것도 그 세션이라고 하는 선배들 앞에서 발표를 했던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 보고서 종목이고요. 아, 그때 발표한 건 아니고 개인? 네, 개인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선배님들 했다? 앞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발표도 그 7월 즈음에 했던 거 아니면 그 후에? 네, 7월 30일 날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쏟아졌던 질문 혹시 기억해요? 분명히 그 질문 나왔을 텐데 이거 상장하자마자 급등을 했는데 기업 분석도 좋지만 결국에는 이 주식을 살지 말지 투자 판단을 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뭐 좀 부담된다 막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을까? 네.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당연히 있었고요. 예. 당연히 있었는데 저희 스믹이 참 좋은 게 그 주가 수익률 내지는 시의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지만서도 좀 더 논리적으로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이 뭐 연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그래서 좀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도 투자지만 배워나가는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논리를 갖춰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그래서 성일하이텍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과정으로 갔는지. 논리 흐름을 보면은 예. 성일하이텍이 속해 있는 시장 자체가 그 2020년 후반대 내지는 2030년 정도에 개화하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당장의 주안점은 결국 이 사업이 앞으로 2030년까지 경쟁자들을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냐에 대해서 좀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현금 흐름이 있는 회사니까. 네,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스크랩 내지는 예. 폐배터리를 예. 잘 확보를 하고 있나, 네. 산출을 할 수 있는 인풋이 되나가 됐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걸 받아줄 만한 수요가 있느냐를 두 가지를 분리를 해가지고 서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현금 흐름을 할인해가지고 같이 평가를 했었는데 상승률이 한 30% 정도 나왔고요. 가능하면 보수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해가지고 네. 상승률이 깎였는데 그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해보니 상승률이 이렇게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은 가중평균 잡음 비용을 예. 동일하다 가정할 시에는 한 왜 그 연구 성장률이 2에서 2.5%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주가고요. 근데 저게 이제 그 공모가 기준이 아니라 당시의 주가 9만 몇천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30%의 이제 주가 업사이드를 봤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뭐 지금 시점에서 이거는 굳이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목표 주가 넘어섰죠. 네. 한 반년 조금 지났는데, 그렇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최근에 뭐 업데이트를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보고서를 좀. 업데이트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굳이 이런 질문을 드려보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가지고 좀 피해 나가는데. 엄청 큰 스터디는 안 돼 있지만서도 네. 그때 제가 보고서에 담았던 내용들을 위주로 시장이 집중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가령 유럽의 상황을 좀 면밀히 네. 조명하시면서 근래에도 주가 상승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 관련돼서 분석을 했었는데 네, 네. 물론 뭐 다른 법안이긴 해요. 근데 CRMA 그거요? 네, 맞습니다. 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들 성인하이텍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네. 저런 것도 다 혼자 다 직접 만든 거예요? 네, 가능한 모든 정보는 혼자 가공을 했고요. 예. 보고서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 그런 거였습니다. 스믹이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저기 보면 이제 IEA라든지 네. 유럽 의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런 데이터가 그냥 찾아보면 나오나요? 네, 구글링하면 나오는 정보들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이 진짜 뭐 월 한 1,000만 원짜리 이용료를 내고 쓰는 데이터 사이트에 나오는 막 이런 것만 있을 수도 있고, 혹시 저런 거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저런 데이터에. 그 부분이 저희가 많이 훈련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로 데이터나 충분히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나 이런 것들밖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가공을 2차적으로 많이 합니다. 가령 여기 같은 경우는 라이사이클 홀딩스라고 성일하이텍의 미국에 있는 피어가 되겠는데요. 피어나 뭐 SNER이라는 뭐 연구 기관이나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다 성일 종합해가지고 하이텍과 동종 업종에 있는 경쟁사 네, 그런 걸 데이터를 이제 가져온다는 거죠. 네, 그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하고 뭐 연구 기관이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를 하나하나씩 다른 데이터를 오밀조밀하게 모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EOL, End of Life 배터리, 폐배터리 발생량을 한번 그려본 테이블인데요. 뭐 이런 활동을 많이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저걸 직접 그린 거예요? 아니면 어디 있던 테이블을 가져온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그린 테이블입니다. 저희 보고서에 들어가는 뭐 그림이나 도표나 테이블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저희가 직접 가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 거 베끼지 않고. 네네. 아. 저희도 보고서를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저런 거는 그냥 어디 증권사 애널리스트 거를 따오거나, 아니면 저 때는 이제 IPO 때니까 증권신고서 디테일하게 나올 거고, 왜냐면 글로벌 피어들 아마 분석한 것도 증권신고서에 있었을 거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아마 쏟아졌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직접 찾아봤다. 네, 사실 그러려고 저희 또한 내부적으로 그런 기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데이터를 따오는 것은 스믹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활동인데 지식을 정보를 가공을 해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것은 생각해보는 것은 또 저희 활동 중에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학회가 맞네. 본인을 트레이닝 해가는 과정. 이현투자자문의 박성진 대표님은 그런 표현 많이 하시거든요. 헬스장 갈 때도 내가 한 번에 큰 무거운 역기를 들 수는 없지 않느냐. 가벼운 것부터 계속 들고 중량을 늘려나가면서 내 체력을 단련하듯이 투자에 대한 스킬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고 보니까 딱 그 본인의 발전, 성장을 이뤄나가는 과정, 그래서 뭐 아까 논리 이야기도 했던 거고, 이 대목에서 배울 게 많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치환을 볼 때도 그분들도 충분히 찾아보고 공부하면은 저렇게 본인만의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걸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스믹의 보고서가 대부분 뭐 적시성 있는 투자를 지향하는 보고서가 아닌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 가령 기본적인 틀이 저희는 이 기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보고 있고 이것이 현실화가 된다라면은 숫자로 수치적으로 이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if 가정문을 많이 쓰는 보고서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적으로 저희가 무조건 맞는다라고 기대도 저희 스스로도 안 하고 저희는 오히려 논리적으로 저희 보고서를 많이 태클을 서로 많이 하면서 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로 논리적으로 치고받고 네. 그러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 즈음에서 아니 스믹 학생들 나온다라고 최신 리포트 가지고 지금 목표주가 지금 뭐 종목 하나 줄 알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성하고 계시겠죠. 아마 그런 분들은 Y3에 많이는 안 계실 거고요.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댓글에 좀 너무 작년과 가지고 또 최신 보고서는 또 이제 계속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스믹 홈페이지가 다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 친구들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오늘도 밤을 샐 예정이고요. 대단하다. 학업 활동은 또 학업 활동대로 하고, 최근에 뭐 시험 기간 아니에요? 네. 시험 기간인데도 학회 활동하고, 우리 저기 스믹 선배님들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박준영 부회장은 어떤 종목이었는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무릎을 탁 치는 종목 아닙니까?
네네. 저도 예. 작년 6월경부터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개인 보고서로 7월 달에 이제 재룡전기라는 보고서를 이제 작성했습니다. 작년 7월 저거 쓰기 전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나왔을 때인가요? 아예 없었습니다. 네. 저 때는 아예 없었어요. 네네. 그 뒤에 몇몇 증권사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한증권에서 처음으로 커버리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전기는 그러면 어떻게 처음 찾게 됐어요? 뭐 재룡전기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재룡전기는 이제 저희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제 그 전선 위에 있는 그 원통형으로 생긴 그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전신주 위에 있는 네, 전신주 위에 있는 밥통처럼 생긴 밥통, 거. 네, 그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뭐 그 밥통처럼 생긴 게 아니더라도 이제 사실 이제 지상에도 그쵸. 설치된 이제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뭔가 시장에서 아직 많이 보고 있지 않은 특히 증권사들이 보고 있지 않은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찾으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요. 첫 번째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코로나 시기가 터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뭔가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공급망이 매우 훼손됐던 시기에 이제 제가 주식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해온 방식 자체가 효율성에 입각을 해서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가 잘하는 것들을 생산해서 우리가 나눠 갖자라는 효율성에 입각을 해서 제조업을 분업을 해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와 이제 러우 전쟁이 터지면서 공급망이 많이 훼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로 이제 부족한 제품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들을 많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차량용 반도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런 공급망이 회복되지 않은 제품이 뭐가 있을까? 원자재가 뭐가 있을까라는 중심으로 찾게 되었고 그 소외된 종목과 이렇게 쇼티지가 아직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두 교집합에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재룡전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단순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구글에다가 US 뭐 shortage 뭐 이렇게 검색을 해서 미국은 지금 뭘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나 약간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기사를 중심으로 많이 네,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당시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변압기가 공급 부족에 빠졌다라는 게 한국의 뭐 뉴스나 신문에 나와서 그 아이디어로 가지고 변압기 하는 상장사 누가 있나 찾아본 게 아니고 훨씬 그보다 먼저 미국이 뭘로 고통받고 있나. 네네. 근데 사실 뭐 제가 종목을 보기 시작했을 때 네. 미국이 이제 막 변압기 쇼티지가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근데 네네네. 이제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이 쇼티지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이유, 이 쇼티지가 지속됨과 동시에 이 우리나라 기업인 재룡전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를 그래서 보고서에 좀 담아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소형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네, 많습니다. 그 중에 상장사는 재룡전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네, 재룡전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찾았네. 작년 7월에 만날 걸.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 회사 분석할 때 네네. 조금 분석의 과정? 조금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과정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는 찾는 과정이었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이 변압기 쇼티지를 좀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쇼티지가 왜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좀 지속될 수 있다면 네. 이 수혜가 지속될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발생한 원인과 그 발생한 원인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를 중심으로 좀 논리를 찾아갔고 그게 바로 이제 투자 포인트 1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수요와 공급 단으로 나눠서 공급 쪽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 네. 수요 쪽에서도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틀어막혀 있는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중심으로 논리를 펼쳐왔고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자급자족 변압기를 자급자족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변압기를. 근데 이제 미국이 변압기 수출의 90%가 이제 멕시코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소형 변압기 기준으로 90%가 멕시코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만약에 업체들이 특히 재룡전기가 멕시코에 있는 변압기 업체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이 수출의 기회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멕시코의 점유율을 좀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투자 포인트 2의 내용이었습니다. 완전 들어맞았네.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고 저뿐만 아니고 그래도 이렇게 소형주를 보시려는 분들은 많이 보고 있었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의 현재가와 목표 주가가 얼마였던 거죠? 제가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가 6,000원 초반대였고 보고서를 마무리한 시점이 7,470원이었습니다. 당시의 목표 주가는 그리고 그때는 9,600원이었는데 9,600원인데 지금은 15,000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0원? 네네. 재룡전기 사서 뭐 한 15% 벌고 팔았으면 됐지 뭐.
그렇다니까. 변압기와 쇼딜이 상장사가 지금 재롱종이 하나밖에 없대. 저도 조금 스터디를 해봤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너무 빨리 오른 것 같아. 그래서 홀랑 팔아먹고. 네. 근데 그냥 15,000원까지 막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재룡전기도 그래서 그 IR 담당자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변압기 만드는 상장사가 자기는 하나다 보니까 네, 소형 변압기 기준으로는 그죠, 소형, 네, 소형. 재룡이 하나니까. 자기네가 말을 하는 게 괜히 이제 업계를 다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네. 막 이래가지고 본인도 투자를 직접 이걸로 했던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6,000원대 이제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 항상 이제 스믹 활동을 할 때 뭐 제가 그래도 제가 쓰는 보고서는 책임을 갖고 쓰자라는 마인드로 항상 투자를 했었고 했었고 네. 했었고 그래서 이 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쓰는 시점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활동이 끝났으니까요. 네. 했었고의 의미가 어. 활동을 할 지금은- 때 활동을 할 때. 그랬다. 네.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어야 아니면 팔았어요. 굳이 저 대답 안 네네. 하셔도 돼요. 지금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계속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아니면 장기간 랠리를 펼치는 종목들도 혹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저 저평가 상태에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다 발라먹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뭔가 가치 투자자지만 트레이더로서의 뭔가 본능도 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저희도 약간 100번 추세 추종하듯이 그냥 동감합니다. 네. 끝까지 발라먹는 전통적인 이제 저평가 가치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제 뛰어내리는 거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한 달 만에 30% 수익이 났으면 딴 걸로 가야지 막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큰 수익을 못 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제 얘기였습니다. 우리 스믹 친구들 얘기는 아니고 끝내기 전에 그런 이야기들 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희 와이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채널은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채널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이른바 기성세대들이 뭐 리딩방이라든지 결국은 이제 종목을 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 가려고 쉽게 가려고. 근데 우리 스믹의 학생들은 학회원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일주일 이상 막 밤을 새면서까지 리포트 하나를 위해서 공을 들이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해줄 수 있다면 스믹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Y3이 추구하시는 것과 되게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또한 지금 당장 수익 낼 종목을 찾자라는 마인드보다는 나중에 내가 정말 많은 현금을 보유했고 많은 CD를 보유한 상태에서 투자의 적기가 다가왔을 때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그 결단력을 배우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랑 좀 비슷한 스피릿이신 것 같고 스피릿 이거 괜찮네. 스피릿 저희가 조언을 드릴 입장은 네. 전혀 안 돼서 아이, 뭐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왜냐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근력을 키워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결단력 또 판단력 그 스스로 키워나가는 박준영 부회장은 저도 물론 제가 무슨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평소에 이제 사회 기사를 많이 접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 습관을 저는 기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도 기사가 사실 많이 쏟아지잖아요. 네. 근데 모든 기사를 사실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지만 뭐 기사를 이렇게 스크롤링 하다가도 뭐 좀 더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혹은 내가 당장 뭐 이걸 투자로 엮어볼 수 있는 기사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들어가서 여기서 그러면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떤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와 관련된 이 기사가 얘기한 내용이 정말 맞다라고 하면 어떤 상장사가 주가적 관점에서 호재로 다가갈까? 뭐 이렇게 좀 고민해 보다 보면 저 역시도 처음에는 이게 후행적으로 사고한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남들 다 하는 사고를 나 역시도 뒤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 조금 더 이 속도가 그래도 좀 더 빨라진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사고하는 습관을 좀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하는 습관, 네. 생각하는 습관, 그리고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 오늘 우리 젊은 후배들한테, 제 서울대 후배는 아니고요. 우리 후배들한테 진짜 많은 걸 배웁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좀 깨닫고, 나도 이제 저 친구들하고 함께 좀 성장해 나갈 수 있겠는 걸 또 좀 느끼지 않았을까 하면서 저도 좀 같이 보람되네요. 스믹의 김용혁 회장, 박준영 부회장 정말 잘 모셨습니다. 혹시 학교 가서 다른 이제 뭐 후배들이나 친구들이 볼 거 아니에요. 또 좀 많이 추천을 해주세요. 네. Y스트릿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좋은 리포트 나왔을 때 한번 좀 들고 나가라. 근데 이제 반년 전 거 말고 최신 걸로 한번 또 오늘 진짜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